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험금을 잘 줍니까? 잘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누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험금 청구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하고 누락 없이 보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설계사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만뒀거나 아니면 잘 신경을 안 써주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를 하는 루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청구 서류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누락 없이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험사에 이제 어플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죠. 그 다음에 대표 팩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보면 대표 팩스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100만 원 이하까지만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내 방에서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콜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우편으로 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떤 청구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청구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일단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통원을 했습니다. 외래를 갔다 왔어요. 통원이죠. 통원했을 경우에는 의무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교수님들이 써주는 의무기록지, 그 다음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원무과에다 말씀하시면 따로 뗄 수 있고요. 진료비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시면 한 장짜리 파란색 종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약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약제 세부 내역서 혹은 약봉투. 약봉투에 보시면 건강보험에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다 찍혀 있죠. 그거를 같이 내시면 보험금 청구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원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입원 일당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퇴원 확인서에 질병 코드를 넣어 오시고, 그 다음에 입원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럼 통원은 그냥 일반 통원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원은 입원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원을 해서 어떤 처방을 받고 투약을 하고 어떤 약을 투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누락이 되는 경우는 이 세부 내역서에서 보상가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보험금이 나오면 그냥 잘 나왔거나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담당 설계사가 보상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담당 설계사가 없고 내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냥 받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급을 받으시면 핸드폰으로 담당 보상과 직원 다이렉트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내가 요번에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돈이 나오긴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을 안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를 꼭 본인이 전화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안 하시면 뭐 작은 금액은 몇만 원 차이도 날 수 있지만 큰 금액은 뭐 100만 원 이상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약 내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담당 설계사가 없으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보험 증권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누락이 돼 있는지 꼭 보상과 직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원 영수증. 마지막에 퇴원했을 때 계산을 하시면 한 장짜리 영수증이 나오죠. 요 청구 서류를 내시면 일단 보험금 청구 서류는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서류는 다 똑같지만 최종 진단서라고 제가 써놨죠. 입원했던 통원을 했던 최종 진단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골절 사고가 났다, 화사고가 났다, 아니면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서 상에 보시면 왼쪽에 임상적 아니면 최종 이렇게 두 개의 박스가 보입니다. 거기에 임상적에 체크를 해서 받아오시면 안 되고요.
최종 진단서에 체크를 해서 받아오셔야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시는데 누락 없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수술을 했다. 그러면 서류는 나머지 서류는 다 똑같지만 최종 수술 진단서 혹은 조직검사지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검사 결과지까지 같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직검사 결과지까지 같이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 설계사가 있는데 보험금 청구는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번거롭게 생각할까봐 그냥 굳이 연락 안 하고 내가 그냥 어플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통원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절대 담당 설계사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해주시는 설계사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 설계사랑 관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보험적으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그 담당 설계사가 수술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대행도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지금이라도 여태까지 스스로 청구를 하셨으면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아무래도 조금 용이하게 누락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담당 보험 설계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한테 안내 오는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보상과 직원과 다이렉트로 통화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지 않으시면 금액 자체가 정말 천차만별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보셔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누락 없이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청구서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보험금 청구가 보험 설계사분들은 되게 쉽겠지만 일반인들은 보험금 청구 한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누락 없이 보험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